네,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황영규 기자입니다. 요즘에 대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레오비전 레오대출연구소의 김은진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대출 상담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눈코 뜰 수 없다고 하시던데 어때요, 네, 분위기가? 요즘 다들 너무 조급해 하시고요.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한 달 후나 두 달 후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심지어 3달 전, 4달 전, 내년 것까지 저 빨리 해주세요. 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은행들은 승인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은행별로 뭐 3개월 전 승인이 가능한 은행도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2달 전부터 심사가 가능해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달 전에 보증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진행이 되진 않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보면 오늘 촬영이 9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전세대출이 막히냐, 집을 계약을 해놨는데 잔금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이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뽑아왔으니까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막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다 막힌 거라고 보면 돼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돼요? 일단 이제 뉴스에서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다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은행들마다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6% 이상을 증가하지 마라. 뭐 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암묵적으로 정해진 규칙인데 그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벌써 7%를 증가를 해버렸으니까 연말까지 하다 보면 너무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선택으로 잠시 중단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은행이 대출을 중단할 수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저희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근데 이거는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연말에도 일부 은행들이 항상 저희는 이제 한동안 대출 좀 중단할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기가 너무 일찍 발표를 해버리니까 네, 많이들 놀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은행이 다 대출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은행인가는 대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연초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집단 대출을 좀 많이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농협은행의 특성상 그러니까 아주 뭐 이런 데까지 모든 은행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농협은행은 이제 그런 은행에 포진을 하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한 거로 보여요. 그래서 너무 많은 대출을 이제 실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단을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이제 연초에 높았던 은행들은 아직까지도 한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던 일이 아니고 원래 연말에는 늘 있던 네. 일들인데 이게 좀 당겨진 것 뿐이다. 너무 네. 이례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겁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겁먹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도 알지만 최근에 뭐 광교 힐스테이트 아파트인가요? 네. 거기가 중도금을 네. 금지하면서 이거 뭐 분양 받았을 때 중도금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사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대출 이제 억제 정책하고도 약간 맞물리긴 했지만 세대수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원래 불가였는데 이 단지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9억 이하조차도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어차피 완판이 될 지역이에요. 굉장히 뭐 일부는 로또다라고 예,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아도 예, 완판이 되고 분양이 될 거라서 중도금 대출을 뭐 당국의 규제도 있고 하니까 실행을 하지 않는 단지로 보여요. 근데 이제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이니까 이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의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뭔가 시행사나 은행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뭐 큰 대세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케이스인 거네요. 네. 우선 어쨌든 간에 금리도 오르고 대출을 조금 더 DSR 뭐 까다로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그래서 좀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런 상태
상품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대출을 받는 분들은 절대로 투기꾼들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무주택자 혹은 갈아타기 하셔야 되는 1주택자 외에는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원래 연말에는 이제 은행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도를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혹시 반공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방공제. 아, 방공제 들었죠. 네, 방공제. 방수에 따라 가지고 네, 뭐, 방 하나를 네. 뺀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은행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부터 방공제 보험인 MCI를 쓸 수 없어요. 라고 하면 5천만 원이 그냥 한도에서 빠져요.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9억이면 3억 6천인데 거기서 5천이 줄면 3억 천이에요. 그러면 진짜 1,000만 원도 아쉬운 상황이다 보니 MCI를 쓸 수 있고 방공제를 하지 않는 은행으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쪽 은행은 오지 마세요. 저희는 방공제 보험 못 써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님을 다른 은행으로 보내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금리를 올려요. 저 이제부터 저희 쪽 은행은 금리가 아주 높습니다. 라고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저렴한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자기네 비율을 조절을 하는데 정말 그걸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극단적으로 이제 중단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말씀드렸잖아요.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막히지는 않을 거로는 보여요. 하지만 금리를 높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연초 그리고 3, 4, 5월 이때가 영업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예요. 금리도 그때가 이제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가장 저렴하다라고. 예, 근데 집을 매수하는 시기를 또 그렇게 조절할 수가 없다 보니 걱정인 거죠. 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정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뭐 디딤돌이다, 보금자리다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타격은 없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총량 규제 때문에 대출을 점점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상품들은 이제 양도하는 상품이라고 해요. 은행에서 대출은 실행을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양도를 해가요. 그러면 자기네 계수에서 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도성 상품들은 그냥 계속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나 디딤돌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사실 큰 걱정은 없는 상황이네요. 네. 뭐 정부에서 이 대출까지 뭐 막는다 이러면 뭐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정말 서민들이잖아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의 주택밖에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출 다 받아서 집을 사셔야 되는 분인데 보금자리론이 안 된다 이러면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보금자리랑 디딤돌은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또 듣기로는 적격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뭐 정부 기관의 양도를 하는 상품인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주택금융공사라는 이제 공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판매하는 담보대출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보금자리론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적격 대출이라고 있어요. 이게 매매가 그 KB 시세에 따라서 다 나눠지게 되어 있거든요. 보금자리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6억 이하인 주택에만 가능하고 적격 대출은 9억까지 가능해요. 이거는 KB 시세로 9억까지. 9억. 그리고 이거 정부 상품이다 보니까 뭐 30년 고정금리였고요. 지금 서민 실수요자 조건으로 나오는 그 40년짜리도 가능한 상품이에요. 조건은 또 뭐 소득이나 이런 것도 보나요?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봐요. 보금자리로는 소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집값만 9억이 넘지 않으면 가능한 상품이에요. 우와. 생애 최초. 뭐 그런 거 없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금리가 보금자리론을 따라가기 때문에 보금자리론하고 거의 좀 비슷하거나 살짝 높거나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많이들 좋아하는 상품인데 이거 역시 한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주택금융공사라고 해서 뭐 무한정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격대출은 연초에 좀 많이 팔았고요. 지금은 하는 은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적격 대출은 말씀대로 연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한 몇 월쯤까지는 그래도 안정권이에요. 그래도 만약에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초반밖에는 판매를 안 해요. 1, 2월? 네, 그때 그냥 다 소진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은행별로 조금씩 한도가 남아 있는 은행은 뭐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은행이 있기는 있는데
그야말로 각계전투 각각 직접 알아보셔야 되니까 많이 어렵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적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잘 알려지도 않았지만 네, 맞아요. 알면은 이것만한 상품이 없다라고 없어요.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적격 대출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보금자리로는 주택금융공사하고 직접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산으로 등록을 하면서. 근데 적격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전세 같은 경우 이제 버팀목 전세는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고 그리고 금리가 아주 저렴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리고 팀목 네. 전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가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정부 상품이에요. 이것도요. 네,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건데 전세 대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고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게. 네, 그럼 이 버팀목 전세도 뭐 소득이나 아니면 네. 뭐 집값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보증금 이제 3억까지 가능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는 이제 4억까지. 그리고 그쵸, 소득은 이제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가능하고 신혼부부인 경우에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가능한 상품이고요.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거라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시중은행 금리보다 좀 싸게 이용할 수 많이 있나요? 싸죠. 많이 싸요? 네, 그리고 뭐 할인 조건들이 있어요. 뭐 다자녀라든지, 뭐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와 연관된 상품이니까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이 그쵸. 대출 규제하고도 좀 자유롭다 네, 이런 어차피 말씀이신 양도할 거고. 상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지금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 이제 팁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정부 기관의 대출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라고 하는 뭔가의 네. 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개 네. 정도.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그 대표님을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이것 좀 물어봐달라고 하는 질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집값과 관련된 건데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네.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작년 12월 16일 날 대책이 나오면서 15억 초과 대출은 전면 금지가 됐잖아요. 근데 난 지금 15억 초과 아파트 갖고 있는데 세입자가 있다.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대출 나오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나오나요? 2019년이잖아요. 네. 2019년 12월 16일 날 네. 그런 발표가 났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매매 잔금은 금지였고 12월 17일 날 보완이 나와서 전세 퇴거 자금도 금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19년 12월 17일 이전에 그러니까 잔금이 아니고 계약서를 쓰신 분들에 한해서 15억이 넘어도 전세 퇴거 자금은 가능하세요. 정리가 됐네요. 근데 네. 반대로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12월 18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10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세입자를 놨어요. 근데 내가 샀을 당시에는 15억은 아니었는데 지금 네. 15억이 넘었어요. 그거는 안 나와요. 아, 안타깝지만. 그래요? 네. 샀을 때 15억이 아니었는데? 네. 아. 그게 안타깝지만 안 나와요. 그래서 현재 15억이 넘는 투기 과열 지구의 아파트인데 내가 2019년 12월 18일 이후 계약을 했다. 이러면 전세 퇴거 자금은 1억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1억? 네. 아.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전세를 끼고 사면 대출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처음에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차라리 나중에 15억이 넘을 것 같은 아파트를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네. 매매 계약을 하시는 게, 대출하시는 매매하고 게. 매매 잔금으로 가는 게 낫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최근에 뭐 이것도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이 물어보는 건데 생애 최초자들을 위한 좀 대출 금리 우대 혹은 뭐 한도 우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그게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실행이 된 상품이에요. 정부에서는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대출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4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 초년생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좀 늘렸죠. 원래는 이제 서민 실수요자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6억까지였는데 그 한도를 9억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최대 4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는 6억 8천짜리 집을 사면 대출이 4억이 나와요. 원래는 훨씬 더 적게 40%밖에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오다 보니 지금 최근 9억 이하의 집들을 많이 매수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6억이 넘는 아파트들, 보금자리론이 되지 않는 분들은 적격 대출을 해보고 이것도 안 되면 이거를 사용해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러면 맞죠? 한도는 적격이나 일반 은행 네. 상품이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적격 대출의 장점이 은행들은 이제 가서 상품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죠. 뭐 카드를 써라. 맞아요. 뭐 적금을 뭐 가입을 해야 하면 금리를 좀 싸게 해드릴 거예요라고 하고 이제 조건이 있는데 적격 대출이나 보금자리로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도 저렴한데 많이들 이제 좋아하는 상품이긴 하죠. 그럼 이게 본인의 자금 조달 상황을 활용하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7월 달에 대출이 나왔을 당시를 제가 기억하는데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대출이 뭐 4억 한도라고 하는데 40%고 또 그 한도 너무 또 50%고 막 이런 말들이 맞아요. 너무 어려워서 네.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6.8억 기준으로 네.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6억 8천부터 9억까지 전부 4억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작은 계획 세울 때 좀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소득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나요? 소득은 생애 최초는 부부합산 소득 1억까지고요. 그냥 생애 최초가 아니신 분들은 부부합산 소득 9천만 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저는 미혼인데요 라고 하시거든요. 미혼인 분들은 그냥 혼자의 소득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9천이 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사시는 분들도 있죠. 아, 그렇게. 네. 이것도 소득도 한번 따져 보셔서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